네, 오늘 국제학부 전공 체험을 맡은 이재승입니다. 오늘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다 보니까 그 눈 온 캠퍼스 어땠어요? 네, 그 눈 왔을 때는 더 이뻤어요. 근데 눈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햇빛 받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언제나 이 큰 일, 여러분들 뭐 고대 처음 와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전공 체험으로는 처음 와봤을 텐데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그 서설이라고 눈이 왔었을 때 이러는 걸 하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1시간 40분, 45분 정도 국제학부, 그리고 국제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원래 국제학부에서는 다 영어로 강의해요. 오늘은 한국말로 할 거예요. 국제학부의 교육 내용을 한글로 들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회일 겁니다. 정말 100% 영어로 하나요? 레알? 맞습니다. 100%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DIS라고 적어놨어요. 이 DIS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국제학부는 아마 다른 학과나 학부에 비해서 조금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국제학부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국제학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국제학부에서 다루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부는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워내려고 하나요? 국제학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영어로 하는데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한참 처음 만들어졌었을 때나 아니면 국제대학원 90년대에 우리가 세계화해야겠다고 해서 국제대학원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 가장 머릿속에 있었던 거는 영어로 좀 그 수업도 하고 가르쳐야지 세계화가 되지 않겠나. 그거를 저는 1세대 국제학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하다 보면은 글로벌 마인드가 되겠지. 그런데 단순히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글로벌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성이에요. 영어는 하나의 표현 수단일 뿐이고 또 실제로 국제학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언어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를 겪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뒤에 가서 결국 남는 것은 전문성이다. 영어는 미국에 가면은 스타벅스 종업원들이 훨씬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2세대 국제학 교육, Next Generation의 국제학 교육은 종합적 사고, 그리고 제1외국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 제3외국어, 그리고 지역 전문성,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학제 간 접근, interdisciplinary approach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개별 학문을 가지고 하는 단계를 조금 넘어섭니다. 아마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기업 같은 데 취직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지금도 가끔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실 때 어느 과 나오셨어요? 라고 묻기는 묻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해질까요? 왜냐하면 많은 이슈들이 특히 글로벌 관계된 많은 이슈들이 하나의 전공
이 트랙으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건 제가 그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specialized global leader,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학부가 설립이 됐고 또 국제학부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서요.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국제 통상, 국제 개발, 국제 협력 이런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요한 과목들과 트랙들, 통상, 개발협력, 평화, 안보, 지역학 이런 부분을 전문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질적인 우수성입니다. 소위 명품화 전략이에요. 그 고대 국제학부는 아쉽게도 정원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젠 대량 생산의 시대는 아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명품을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그래야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명품은 줄을 서서도 삽니다. 그렇게 그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교육 전략, 교육 목표를 갖고 있는데 다행히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들어와서 국제학부 싫다는 학생들을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있고 이미 국제화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그냥 무늬만 국제화, 영어만 잘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국제 무대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원하고 또 선발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화된 이슈를 중심으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도 무슨 학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이슈, 큰 이슈들에 대한 그런 그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바꿔 말하자면은 사회과학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뭐 AI, 뭐 IoT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의 요체는 이것이 하나의 큰 틀을 먼저 그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채워나가는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융합된 그런 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화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규모가 뭐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교수님들이 설립 때부터 굉장히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뭐랄까요, 맞춤형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해당 분야의 소그룹 지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제일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사실 국제학부 들어오는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서 국제기구가 제일 많아요. 국제기구, 정부, 물론 민간기업도 많이 가지만 이런 국제기구나 외교 부분에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 워크숍도 많이 하지만 인턴십 같은 기회도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원, 제가 국제대학원 일도 같이 보고 있지만 국제대학원하고의 3+2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학부랑 대학원을 다 마치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보통 학부 4년을 한 다음에 나 이제 뭐하지? 나 뭐하지? 하고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집에 가서도 어머니, 아버지, 저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1년만, 한 학기만 휴학할까요? 어떤 고민을 하는데 계속 끝나고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좀 줄여주자. 그 대신 좀 early concentration이라고 좀 빨리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잡으면은 학부도 마치고 학부를 3년 반 정도에 마치게 조기 졸업을 유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대학원 과정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 압축을 시켜서 5년 동안의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 2학기 이상은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등록금 내지는 등록 적게 내면서 석사학위가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존마켓에 나가서 프로페셔널 월드에 나가서 학사학위 가진 거랑 석사학위 가진 거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그만큼 어떤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이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많이 활용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 알 것도 같고 좋은 얘기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실제로 국제학부에서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그런 그 실제 사례들을 조금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마저 드려야겠네요. 뭐 저희가 여러 국제 기부라든지 이런 인턴십이라든지 교환학생, 교환 프로그램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4년을 다 여기서 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그 중에 한 학기든 1년이든 아니면은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나가세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자신의 경력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국제학의 주요 이슈와 사례. 제가 네 가지의 사례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실제로 국제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 그런 주제들입니다. 국제학부에서는 그래서 뭘 어떻게 배우나요? 이슈들에 대한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을 위한 그런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한미 FTA와 통상 분쟁. 아마 한미 관계 중에서 요새 가장 민감한 이슈를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 그 북핵 문제와 통상 이슈가 되겠죠. 뭐가 더 중요한지는 사실은 굉장히 틀려요. 북핵 문제는 또 길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장 통상 현안은 저희한테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국산 세탁기하고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이 얘기는 세이프가드라는 거는 긴급 수입 제한이에요. 갑자기 수입이 확 늘어서 국내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랬을 경우에 원래는 보호주의를 하면 안 되는데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거를 긴급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LG 세탁기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희 세대, 아마 저희 세대도 그렇지 않았지만 제 윗세대, 제 어머니 세대나 더 이제 선배들 세대에서는 집에 좋은 세탁기나 냉장고 있다고 자랑할 때 우리 집에는 웨스팅하우스 세탁기가 있어. 우리 집에는 GE 냉장고가 있어. 혼수로 이런 거 해줘야지 라고 했었어요. 아마 몇몇 그 어머님들 하고 이런 것도 보이시는데요. 요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런 회사가 다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세대, 한 30년 사이에 미국에 있는 좋은 호텔들, 유럽에 있는 좋은 호텔들에서 자기네 호텔 선전할 때 어떤 문구가 있냐면요. 각 방마다 LG 평면 TV가 있습니다. 우리 호텔은 방마다 삼성 TV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5스타 호텔, 제일 좋은 고급 호텔에서 아예 그렇게 자기네 선전으로 적어놔요. 그럴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저가로 덤핑하던 그런 오명을 썼던 한국이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미 대사관에 있는 상무관
뭐 경제 담당하는 외교관, 기업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뭐 외교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전쟁이라 그래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칼이 아니라 머리와 법규와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지 이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전사들이 될까요?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예요. 국제법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국제법을 중심으로, 국제법규를 중심으로 갑니다. WTO라든지 통상협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따분하게 보이는 그런 법조문인데, 그 법조문의 문구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워싱턴까지 가는 비행기를 5번, 6번을 탑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중요하죠. 국제 무역이나 투자나 경제 이론들 물론 알아야죠. 국제 경제학 알아야 됩니다. 근데 통상 문제라든지 이 FTA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국제 정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통상협정이 미국이 한국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유럽을 또 타겟으로 했어요. 가장 자기들 텃밭이라고 했던, 형제라고 그랬던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 같이 하고 있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제는 타겟으로 돌렸거든요. 미국을 보호하겠다. 이 동향들을 읽어내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려면은 국제 정치와 국제 관계를 봐야 됩니다.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얘기 빠질 수 없습니다. 왜 FTA를 우리가 처음부터 했냐? 뭐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얘기가 있었지만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맨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떤 나라고, 도널드 트럼프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이 상무장관이 되겠죠? 이런 경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상무장관은 윌버 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무장관은 누구냐? 이것은 미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미국이 보호주의를 하느냐? 자, 이거를 패키지로 알아야지 FTA라는 것이, 한미 FTA와 통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거 무슨 과에서 가르쳐줘요? 국제법 배우려면 이제 법전원 가야 되나요? 학부에서도 되나요? 경제, 법, 정치, 지역학. 결국은 국제학부에서 다루려는 것은 이런 하나의 주제를 기반으로 이 관련된 과목을 저희가 실제로 개설을 하고 있어요.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수진들을 모시고, 이번 학기서부터는 특히 얼마 전까지 주미대사를 지내신 분을 저희 초빙 교수로 모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배워서. 외교부, 산업부, 통상 업무는 이 두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이제 한국의 수출, 무역, 투자 같은 것을 굉장히 진흥시키는 무역 진흥하는 기관이죠. 법무법인, 러펌, 국내 법인도 중요하고 실제로 또 미국 러스쿨을 가서 미국 러펌 들어가는 친구들도 제법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법조문만 알아도 안 되거든요.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적 감이 있고 경제적 감이 있고. 자, 이렇게 물론 민간 기업은 물론 이런 사람 필요로 하겠죠. 자, 이런 이슈들을 배워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가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겠구나. 여기서 이것을 배워서 어떤 내 경력을, 평생 경력을 만들겠구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국제학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많은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쪽에 관심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빈곤의 문제.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젠 선진국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유엔에서 한국을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한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북한 관련된 건데 요새는 그나마도 지금 제재에 들어가 있죠. 하지만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동남아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빈곤의 문제, 영양, 아동 문제 이런 문제 심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나 스무디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한 잔을 사 먹을 수 있으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한 가족이 하루를 걱정 없이 먹습니다. 그럴 정도의 지금 심각한 국제적인 빈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유엔에서 만들어낸 SDG라는 거예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아마 이미 SDG 가지고 모의 유엔 해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관심이 있을 텐데 요 밑에 있는 사진은 바로 여기서 찍은 거예요. 요 국제관에서 찍은 거군요. 코이카 프로그램이라고 실제로 이제 국제대학원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관료들,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석사학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제학부생들하고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한 세대 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학위 받고 왔어요.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 개발도상국의 이런 엘리트 교육 해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개발 원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국제학부의 관심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번 보죠. 무엇을 알아야지 이 개발 원조를 할까요? 사실 국제기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개발 원조 쪽으로 전공을 잡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뽑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우선은 원조니까 뭘 줘야겠죠. 뭐를 주면 제일 좋아할까요? 돈을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다른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제개발금융, 이 파이낸스를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개발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또 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만 갖고는 국제 개발의 이 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국제 정치, 여러 가지 국제 협력 이슈 이거는 정말로 도와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제 기구도 알아야죠. 이런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인권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돈만 준다고 이제까지 사실 선진국들이 돈 많이 줬어요. 근데 빈곤한 나라들은 여전히 빈곤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은 거버넌스예요. 돈을 주면은 그 돈이 일반 국민들한테 다 나눠지는 것들이 아니라 갑자기 스위스 은행 계좌에 플러스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요새는 많이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 있지만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개발 원조를 할 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우리 왔어. 돈 가지고 왔으니까 너네들 우리를 고마워해야 돼.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근데 가끔씩은 눈빛이 싸늘할 때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사회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학을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동남아면 동남아, 중남이면 중남미 이렇게 해서 지역학 베이스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국학이라 그랬는데 많은 나라 이런 개발 원조 하는 그런 무대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은
한국이에요. 한국적인 모델. 왜냐하면 분명히 몇십 년 전에 그 나라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야, 6.25 때 우리가 도와줬어, 너네들. 자기네들하고 거의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고 물론 K-팝하고 드라마는 좋아합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했길래 정말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거를 뭐 명칭을 뭐라고 붙였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알면은 국제개발 전문가라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코이카라든지 그런 기구 가서 인터뷰할 때 자, 본인은 뭘 준비했습니까? 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대해서 뭘 아세요? 그랬을 때 저 경제학 공부했는데요. 저 정치학과 나왔는데요. 또 중요하지만 저는 개발 원조에 관해서 이런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제대학원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국제기구 가고 싶으면은 개발 원조 쪽으로 포커스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UN의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다가 안암역에서 아마 걸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면 국제관이라는 그 건물 하나 지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파란 깃발이 2개가 걸려 있어요. 아마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UN 깃발입니다. 하나는 European Union, EU 깃발이에요. 국제관이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런 것들 걸어놓고. 이건 저희가 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국제관 4층에 UNDP, UN Development Program의 서울 오피스가 서울 폴리시 센터죠. 우리는 졸업했어요. UNDP를 졸업은 했지만 이제는 너네들이 연구를 해서 개발도상국 어떻게 도와줄지를 너네들이 이제는 좀 연구를 해보라고 그 UNDP에서 서울에 그 폴리시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국제관 4층에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인턴들도 많이 뽑는데 저희가 그걸 유치해 오고 국제관에 넣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제시한 게 그 대신 우리 학생들 특히 국제학부 국제대학원생 인턴으로 좀 많이 쓰라고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그 부탁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유엔 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OECD라든지 또 외교부, 코이카 그리고 국제 NGO들 이런데 그냥 따뜻한 마음만 갖고 도와주는 데는 이 시기는 이제 많이 지났어요. 여전히 많은 학생들 또 가라고 합니다. 해비타트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가라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로 가려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서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것도 같아요. 3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요새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지속가능 발전 문제 이런 얘기들 언제나 나오죠. 기후변화가 사실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실제로 외교부 고려대학교에 오기 전에 제가 외교부 쪽에서 몇 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협상을 저희 이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후변화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웬만하면은 각종 에세이에서 기후변화 얘기 한 번씩 써봤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슈가 됐습니다. 에너지 문제, 에너지 전환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건 원자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력발전소 같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 혹시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석유의 흐름입니다. 원유의 수출.
수출입 동향인데 사실은 이 화살표 하나하나에 많은 정치, 경제적인 스토리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에 무슨 일이 생긴다. 푸틴이 어디 가서 뭐를 하기로 했다. 미국이 셰일가스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냥 신문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내에 바로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그 차, 교통비, 각종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또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연계가 되고 있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뭐 에너지와 관계된 지정학들이라든지 국제 관계, 뭐 물론 환경하고 에너지 기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과의 부분이고 사회과학에서 놓고 본다면은 국제 환경 법약이라든지 법규 마찬가지로 통상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도 많은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혼나는 거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는 것까지 많은 환경 이슈가 규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버넌스 문제, 협상 문제, 협상도 마찬가지로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전문성과 또 기술적인 그런 요소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해야죠. 돈이 들어갑니다. 국제금융, 국제통상, 국제기구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리고 매우 제가 여기 있으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에너지하고 기후변화하고 특히 물관리, 워터 매니지먼트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교수님들이 다 계세요.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고대 국제학부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다른 학교들이 없는 그런 좋은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후 변화 문제 나왔다, 에너지 문제 나왔다. 어디 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인터뷰한 자료들만 잘 따도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에세이 쓰거나 그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 나갈까요? 이런 거 배우면은 우선은 민간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제기구 마찬가지로 UNFCCC, IEA 국제에너지기구, 아이라나 이거는 국제신재생 에너지기구라고 아부다비에 있어요. 그 학부 인턴들도 뽑고 있습니다. UNEP UN Environment Program이라든지 정보기관 물론이고요. NGO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학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네 번째 케이스를 갖고 올게요. 한 번쯤 마찬가지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중일 협력이 중요하다. 동북아의 시대.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아세안, 동남아시아 아세안을 4강 외교 바로 다음에 놓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아세안이 동남아시아의 10개 나라를 합친 그런 지역 협력 기구입니다. APEC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지금의 상황,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북방 외교, 러시아, 이렇게 해서 어디 북한을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기 입학해서 공부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 대충 한 7년에서 10년 뒤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거는 한국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도 들어가 있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동남아랑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지역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떠오르는 부분인데 중국은 이미 OBOR 그 원벨트 원로드 해서 중국은 이미 먼저 이거를 자기들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이미 들어갔어요. 자, 이 판에 끼워야 될 텐데, 이 협력의 판에 끼워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뭐를 알아야 될까요? 경제통합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통합이론, 지역통합이론,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협력과 국제정치 물론 알아야죠. 특히 유럽연합이라든지 많은 이제 지역협력 사례들이 있어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절대로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요, 굉장히 긴 시간, 적어도 저는 보통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언제 10년이에요? 지금부터 10년이에요. 그 10년에는 들어와서 배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실제로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서부터 10년이면은 그 분야에서 무시 못하는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좋아서 이게 뜨는가 보다 하고 학원을 1년을 열심히 다녀요. 나는 전문가. 그러고 기업체 원서를 한 30개쯤 돌렸는데 다 떨어졌어요. 헬조선. 아니요. 기업체들 바보 아닙니다. 뽑는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자리 하나에 100명씩 오는 거 이제 놀랍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그 면접을 가끔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교수님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요. 다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뽑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순히 학벌이 좋아서요? 아니요. 여러 가지 정말 필기도 보고 면접도 보고 놓고 보면은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길어요. 넓어요. 결국 그런 설령 학부 수준에서도 전문성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주제들에 대한 관심, 무슨 학에 대한 관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관심 갖고 있으면은 적게는 3년 플러스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아니면 조금 경력하면 10년이거든요. 그쯤 되면은요, 10년 뒤에 한번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아마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어디 가나요? 민간기업 정부기구도 가지만 이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많은 국제기구들이 요새 생겨나고 있어요. 가령 이미 있는 거지만 UN 경제사회 이사회 지금 방콕에 있고요. ADB 아시아 개발은행, Trilateral Secretariat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중일 Secretariat, 한중일 사무국이라고, 이건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싱크탱크들에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연구원들이 필요해요. 영어도 잘하고 이런 데 대한 감도 있고 글도 잘 쓰고 하는, 이런 루틴이 있겠죠. 그래서 국제학부에서 제가 그 4개의 샘플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커리큘럼 중에서 4개의 테마를 제가 받아왔어요. 제가 선정을 해냈는데, 저희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어디로 나중에 루팅이 될 것인가, 이 엑싯까지 같이 고려를 합니다. 이게 이런 방법들이 국제학부의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시죠. 뭐도 알아야 되고, 큰일이다. 이거 어디서 다 하지? 근데 걱정 마세요. 국제학부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 알아서 가르쳐주고, 전문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바로 나가도 되겠다. 너는 대학원 가는 게 좋겠다. 본인도 결정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 글씨 세 개 DIS, This is a solution. 해답은 국제학부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교수진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교수진들이고 어느 분이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없을 정도로 저희도 가끔 이 교수님이 요새 며칠 안 보이신다 그러면 네이버 쳐봐요. 어디가 있나. 그러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국제 경영 하시는 김정원 선생님서부터 인권 문제, 휴먼 아시아를 또 이끌고 계시는 서창록 교수님서부터 전에 외교부 차관 여기 교수 가시다가 외교부 차관 하셨다가 다시 또 들어오신 김성한 지금 현 국제학부장님, 학부장 겸 국제대학 원장님도 계시고요. 한미 FTA의 실질적인 아키텍트, 한미 FTA를 정말로 설계를 해낸 그런 강문성 교수님, 바로 여기서 FTA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1시간 가까이 보고 계신 사람도 있고요. 기후변화 관계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그런 국제 무대에서 뛰고 계시는 정소영 교수님이라든지 이 물관리, 워터 매니지먼트의 전문가도 계시고요. 한국학 이끌고 계시고 이 역사, 히스토리, 동아시아 담당하시는 한정성 교수님이나 우리 외국인 교수들도 있어요. 외국인 커스포터, 루돌프 같은 외국인 교수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됐는데 제가 3가지의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부는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자, 플랫폼 그러면 보통 기차역의 플랫폼 생각하실 거예요. 기차역의 플랫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 같은 데에서 이 생산 이 벨트를 또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플랫폼 위에 많이 올리게 되겠죠. 자, 국제학부에 들어와서 배우면은 저희는 하나의 정형화된 걸 이렇게 딱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 내놓는 프로덕트는 시장에서 그 다음 날로 올드 프로덕트가 됩니다. 핸드폰 1년 지나면은 새 거 사고 싶죠. 어떤 경우는 1년도 안 갈 거예요. 컴퓨터도 바뀌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화된 프로덕트가 하나 나오고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래서 플랫폼이란 얘기는 국제학부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기차들이 들어오고 비행기가 들어오고 이것을 저희가 잘 트레이닝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쁜 마음으로 떠나고, 그리고 좋은 점은 언제든지 돌아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희는 국제학부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졸업했다고. 여전히 많은 졸업생들이 그냥 뚝뚝뚝 문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학생하고 교수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보통 올 때 보면은 뭔가 하나씩 민원 사항이 있죠. 추천서가 됐든지 어디 유학을 가든지. 근데 우리가 언제나 정말 가족같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2번째, 지금은 기획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K-팝 스타라든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면은 우리나라에 몇 대 주요한 기획사들이 있죠. YG도 있고, JYP도 있고, 안테나도 있고, 이제 많은 기획사들이 있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실제로 몸담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라
기획사에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키우는 데뷔를 시키려고 키우는 연습생이면 어떨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두 가지가 이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남들과 다 똑같은 평범한 거를 배워서 엔드 프로덕트가 돼서 시장에 나가는 순간 이미 그냥 올드 프로덕트가 돼버리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디자인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하자면은 저희가 기획사가 되는 거예요. 기획사가 되고 여러분들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같이 여러분들을 디자인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30년, 50년 커리어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어디를 졸업하고 무슨 시험을 봐서 나는 평생이 이걸로 되겠지라고 하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끝물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다 몰리고 있어요. 이것도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험 한번 보면은 이제 내 인생 이걸로 어떻게 되겠지. 이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는 그 대신 훨씬 풍성하지만 그 대신 디자인이 중요하고 기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획사에 BIS를 추가하고 싶어요. JYP, BIS. 그래서 정말 여기 지원하실 때 그냥 그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디션 본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만큼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기획을 하세요. 저희가 멋진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키워서 데뷔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글로벌 무대는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만 자리를 내줍니다. 이 얘기는 나는 글로벌 경쟁 이런 거 싫은데요. 국제학부 오는 사람들은 다 글로벌이란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데 싫든 좋든 우리는 이미 글로벌 무대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저 외국 안 나갈 건데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한국이란 사회, 서울,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글로벌화 돼 있어요. 우리 벌써 몇 가지의 외국어를 하고 늘 이런저런 국제 정보를 접하고 이미 한국은 국제화 무대에 중간에 서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세이프한 데가 없을까 찾다 보면은 이미 늦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해서 멋진 커리어를 키워나가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디서 나왔어요? 네, 스파르타 300에서 나왔죠? 제라드 버틀러였던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뭐라고 지르는 것 같을까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DIS 국제학부입니다.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IS is Sparta. 왜 스파르타일까요? 왜 300일까요? 저희가 국내 정원이 50명이에요. 그리고 매년 기본적으로 받는 외국인 정원이 25명이에요. 물론 요새는 좀 더 들어옵니다. 75명인데 4를 곱하면 4학년이니까 300이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딱 스파르타 300 만들기 좋은 숫자거든요. 자, 국제학부는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젊어요. 굉장히 영한 그런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난 무슨 과 나와서요, 무슨 학 했어요. 이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는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졸업할 때 아니면 정말 사회에 나가서 한 번씩은 자신 있게 외쳐보라 그래요. This is Sparta. 여러분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This is Sparta. 에이, 페르시아한테 다 맞히겠다. 자, 한 번 더. This is Sparta. 네, Welcome to Sparta 기획사에 오셨습니다. 한번 이런 멋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멋진 인재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소망하고, 또 이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와서 정말 우리의 가족이 돼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